여러분 작년 12월에도요. 물가 상승률이 0.5%에 그쳤습니다. 작년 1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0.5%에 올라가는데 그쳤고요. 12월에도 0.5%고요. 예. 작년 전체도 0.5%입니다. 그야말로 저물가 상황이 계속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2019년에도 0.4였습니다. 2020년에 0.5예요. 이거를 잘 보면요. 우리 경제가 언제부터 망가졌는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정부의 분석이 저는 자꾸 잘못된다고 보거든요. 정부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에 0.4예요. 이 물가 수준으로 봐서는요. 2019년이 더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니 물가가 0.4인데 안 올라갔는데 왜 2019년이 더 어려웠느냐. 그렇게 말을 하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가가 0.4였다 0.5였다 이 말은요.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공급은 당연히 줄어들었고요. 그럼 소비가 줄면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수요가 줄은 거예요. 수요가 주니까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2019년에도 0.4니까 2020년보다가 더 나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물가 수준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결국 0.4, 0.5 이렇게 저물가로 마감하고 말았죠. 0점대 2년 연속 있는 거 이것은요 우리 경제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 경제가 그만큼 망가졌다는 이야기예요. 1965년 통계 작성 이래로 최초입니다. 최초. 외환위기 때가 여러분 0.8이었습니다. 외환위기 때가.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 때가 0.7이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0.4고요. 2020년이 0.5입니다. 작년은 유사 이래 물가가 가장 낮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에는요 최악이었다는 얘기예요. 2019년과 2020년은 그 어느 때보다가 어려웠다 이렇게 지금 봐야 합니다. 심지어 이게 계절적인 요소를 다 제거하고요. 일시적인 요소를 제거하면 뿌리건자에 근원 물가가 나오거든요. 근원 물가도 0.7% 상승했습니다. 0.7%. 1999년에 0.3%였거든요.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으로 보면 이것도 0.4예요. 이것도 0.4예요. 그야말로 최악이라는 겁니다. 최악. 그런데 여러분 물가는 이렇게 0.4, 0.5 떨어졌는데 이 채소값이라고 해야 돼요. 야채값은 폭등했어요. 폭등. 쉽게 말하면 밥상 물가. 서민 물가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농수산물만 하더라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6.7% 상승했습니다. 6.7%. 2011년에 9.2% 상승한 이후에 최대폭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장마가 엄청 길었죠. 장마가. 그러니까 배추가 41.7%나 올랐고요. 양파는 45.5%. 장난이 아닙니다. 돼지고기요? 이게 집콕이 요즘 유행이잖아요.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집콕을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10.7%나 올랐고요. 소고기도 8.3% 올랐습니다. 고등어도 12.8% 올랐어요.
12.8%.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그만큼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이 물가 상승의 견인, 다시 말해서 밥상 물가가 엄청 올랐다. 그러면 여러분,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실직을 해서 어려운 이 서민들에게는요, 물가까지 오르니까 그야말로 아프다, 더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요즘이요, 아파트 값도 많이 올랐어요. 아파트 값도 보세요. 아파트 값도 지금 12월에 보면요, 물가 상승률에 들어가는 게 아파트 값도 들어가거든요. 예, 전세값도 들어가고, 이 전세값은 5.67%나 올랐습니다. 5억 6,700. 그러니까 얼마나 올랐나 하면 5천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10월에서부터 12월까지. 야, 진짜 많이 올랐죠.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 예, 이게 중위 아파트 값이 중위 아파트 값 5억 6,700만 원. 중위 아파트 값이 서울에. 그럼 물가가 이만큼 지금 얼마나 오른 거예요? 예, 2014년, 15년, 16년 쭉 봤을 때 2020년 3월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가가 더 오르고, 예, 전세가까지 올랐으니까 말입니다. 문제는 올해잖아요. 올해. 올해는 좋아질 거냐? 글쎄요. 올해도 쉽지 않다는 게 지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저물가가 계속 간다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한국은행도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1%입니다. 1%. 2%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2%까지. 2%까지 가야지, 쉽게 말하면 물가가 한 2% 정도는 올라줘야지 소비자는 그렇게 많이 오르다고 못 느끼고요. 기업은 2% 정도는 돼야지 생산하는데 부담을 좀 덜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바닥이라고 하면 그만큼 지금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물가가 이렇게 바닥이 되잖아요. 바닥이 되면 이게 보세요. 바닥이 됐다는 자체가 소비가 줄어들잖아요.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의 생산이 더 적게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라인을 세워야 되거든요. 미치고 팔 수는 없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라인을 줄이면 사람을 내보내야 됩니다. 사람을 내보내면요, 그게 실직으로 이어지잖아요. 그게 결국은 또 하나의 경기 침체를 갖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물가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저물가가 계속 갔을 때 저생산은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저물가 저생산이 지금 쭉 가고 있다. 2019년에도 0.4였고 2020년에도 0.5였다면 지금 2년 연속, 그죠? 대한민국은 어려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올해까지 어려우면 올해도 쉽지 않다. 올해도 물가 상승 요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가 상승 요인이, 예, 올해도 말입니다. 지금 한파가 워낙 세니까 이 한파 때문에 또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의 가격은 분명히 올라갈 거로 보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유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을 하는 바람에 지금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 보셨을 겁니다. 기름을 넣으면 유가가 휘발유 값이 전례 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1435원까지 올라갔고요. 경유가 1235원까지 올라갔을 정도로 유가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물가에 영향을 줄 겁니다. 이것도. 결국은 또 올해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이 물가는 이어갈 거고 여기에 유가까지도 물가는 이어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근원물가는요, 뿌리 근처에 근원물가는 이게 사실상 물가의 어떤 바로미터거든요. 근원물가는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 경기 침체가 올해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물가로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도. 지금까지 나오는 지표들이 썩 좋은 지표들이 안 나와요. 올해 경제가 좋아진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이제 백신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뭔가 기대 심리가 좀 올라가면 지금 같은 희망 고문은 좀 거두어지지 않을까 그렇게는 생각을 하나 아직까지 그 길은 요원해 보입니다. 2월 말이나 돼서야 백신이 들어오니까 아직 멀은 거죠.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